내 사위가 왜 저기서 결혼을 하고 있어? 청담동 고급 웨딩홀, 샹들리에 아래 눈부신 하객들 속에서 나는 눈을 의심했다. 신랑의 얼굴, 내 사위, 이태우와 똑같았다. 어지러웠다. 하객들의 박수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와중에도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저 사람이 조현수라고요? 그럴 리 없어. 내 사위 얼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65 이선자입니다.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평범한 은행 정년 퇴직자지요. 딸아이 하영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던 약속은 흐지부지 되고 주말마다 찾아오던 발걸음도 이젠 한 달에 한 번이 될까 말까해요. 30 넘은 딸아이가 그립다니 우스운 노릇이지요. 30년 넘게 은행 창구에 앉아 남의 돈만 세던 제가 지난 주말엔 박정남 친구 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청담동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신랑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 우리 사위 이태호와 똑같았거든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청담동 프라임 웨딩홀의 화려한 계단을 오르는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제 사위가 신랑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태우, 제 딸 하영이의 남편이 웨딩홀 정중앙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태호?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랑곳할 겨를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어대고 귀에선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지기 친구 정남이의 딸 소희 결혼식에 참석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무언가 착각일 거라고 제발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 이태우였어요. 5년 전 제 딸과 결혼한 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콧날, 같은 눈매, 심지어 왼쪽 뺨에 작은 점까지도요. 선자씨, 괜찮으세요? 정남이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 딸에게 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하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니? 저 사람이 어떻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정남이에게 기대어 섰어요.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제 귀에는 모두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 결혼식을 망쳐버릴 거야. 정남이가 깜짝 놀라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 기만자를 향한 분노만이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어대고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신랑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태호,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외침에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신랑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태호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조현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태호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얼굴만 같은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 똑같다니 이건 분명 농담이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분명 이태호, 내 사위잖아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웨딩홀을 가득 채웠어요. 신부인 소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신랑을 바라봤고 정남이는 제 팔을 잡아당겨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딸 하영이었어요. 하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요. 하영아, 저기 봐. 이태호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하영이가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 사람은 이태호 오빠가 아니에요. 그냥 닮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하영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제 눈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을 건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제 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남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선자야, 진정해. 네가 착각하는 거야. 소희가 결혼하는 사람은 조현수라고. 너희 사위가 아니야. 정남이의 말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말투, 제스처까지 이태호와 판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여전히 어색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회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왜 갑자기 오시라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 이태호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이태호가 정말로 서 있었어요. 제 사위가 분명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영아, 저기 있잖아. 제 손가락이 이태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영이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웨딩홀의 모든 사람들이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태호는 신랑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웨딩홀을 가득 그때 채웠어요. 신랑 부모님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여자분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태진아, 우리 태진이. 여자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분은 부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33년 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우리 첫째 아들이 실종됐어요. 그때 네 나이가 4살이었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3년 전 실종된 아이, 그리고 이태호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가 종종 부산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제 아들인가요? 신랑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본명은 기억나지 않아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와 이태호의 왼쪽 팔을 들어 올렸어요. 팔꿈치 안쪽에 작은 반달 모양점이 있지 않나? 이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랑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태진이. 신랑 어머니가 이태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이태호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천천히 그가 이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형이야? 신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태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태진이. 그게 내 이름이었나? 이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3년 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난 듯 했어요. 유년 시절의 희미한 장면들, 해변에서의 기억, 그리고 가족의 얼굴들. 형, 태진아. 신랑이 이태호에게 다가가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모습에 웨딩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동생, 현수야. 이태호, 아니 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어요. 형제의 포옹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33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지만 그 시간은 이 순간 무의미해졌어요. 하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남이도 소희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은 이제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어머니, 오빠가 형을 찾았어요. 하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맞아요. 이태호는 형을 찾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도요. 33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아, 우리 태진아. 신랑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신랑 아버지도 그들에게 다가가 가족을 품에 안았어요.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33년 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신랑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매일 밤 우리는 두 개의 밥그릇을 놓았어. 하나는 현수를 위해, 하나는 네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이태호, 이제는 태진이라고 불러야 할 그가 더욱 격렬하게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하영이가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태진이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태진아, 우리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신랑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으로 태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더 미안해요. 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기억 속에 잠겨있던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기적이란다. 신랑 아버지가 태진이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담긴 33년의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태진이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나도. 현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33년 동안의 아픔이 이 순간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영이가 제 곁으로 돌아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가족을 찾았어요. 하영이의 목소리에 담긴 감동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요, 이태호. 아니, 태진이가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은 거예요. 33년 만에 말이죠. 웨딩홀은 이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축하합니다. 첫째는 조연수 군과 박소희 양의 결혼, 그리고 둘째는 33년 만에 찾은 형제의 재회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태진이는 동생의 결혼식에서 형으로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동생아, 나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어. 하지만 오늘 내가 네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 내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형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신랑 부모님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영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하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거예요. 태진이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우리도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웨딩홀은 축복과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남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자야, 이런 날을 보다니 정말 기적이구나. 정남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한 사람의 실수가 만들어낸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웨딩홀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태진이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기쁨과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태진아, 이제 그렇게 불러야겠구나.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태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태진이의 말에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퍼즐로 맞춰진 거예요. 나는 그저 혼란스러웠을 뿐인데 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혼란이 33년 동안의 비극을 끝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제 가족을 찾았고 동생도 만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태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진아,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하영이의 남편이고 내 사위야. 다만 이제는 네 본래 가족도 함께하는 거지. 태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33년 동안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기적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눈물을 간직하겠다고요. 한 사람의 실수가 만들어낸 기적, 33년 만의 재회, 그리고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를 발코니 너머로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진이와 현수,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하영이와 소희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제 가슴 속에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오늘 저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